경제발전 단계와 소득세 등 다른 조세 체계에 따라서 OECD 각국들은 상당히 다른 상속 과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라는 최근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 증여세 방식, 즉 유산취득세, 상속인이 소득세 방식으로 내는 방식의 상속과세가 20개국에 의해서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상속세 방식은 한국을 포함 4개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고, 자본이득세 방식이 4개 국가, 그리고 추가소득세 3개 국가, 비과세 국가 7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많은 나라들이 유산취득세로 갔다, 자본이득세를 한다, 아예 세금을 안 내는 나라도 많다, 그래서 우리 상속세가 높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국가의 특성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이 OECD 보고서의 기본 지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이득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경제가 발전했고 성장한 단계에서 특정한 세대에 자본이득이 크게 일어나지 않은 세대는 자본이득세를 굳이 과세할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 유산취득세 중심으로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자본이득이 굉장히 중요한 소득의 원천이었다면 자본이득 중심의 과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상속세 체계로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7개 국가 중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 나라들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을까요? 소득세율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상속된 것이 일반 소득에 잡혀서 과세가 되기 때문이고, 그 세율은 우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같은 나라도 상속세가 없습니다. 좀 역사가 있습니다. 멕시코가 상속세가 없어진 것이 부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자본이득의 문제가 완화되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력 집중에 의한 멕시코의 부자들의 이익이 입법화되고 반영된 것입니다. OECD 이 보고서에서도 OECD 국가들의 상속세 관련된 전반적인 변화들이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종 공제와 가업 승계, 공제 등을 통해서 그런 불평등이 더 강화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상속세가 적정한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것인지는 그 나라의 특성에 맞춰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낮은 상속세와 높은 가업승계 공제는 결국 부의 대물림을 야기할 것입니다.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 우리나라 20대, 30대의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자산 비중은 35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2030계 이른바 MZ세대에 있어서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의 대물림이 일어날 수 있는 상속 제도가 완화되고 유지된다면 부의 대물림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계급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OECD 보고서도 역시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부의 대물림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경제력의 집중을 야기함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침해합니다. 상속세가 높다, 낮다라는 기준이 모호한 선동적인 이야기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상속세의 본질이 무엇이고, 상속세의 기능이 무엇이고, 상속세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만이 한국 사회가 부의 대물림이 아닌 젊은 세대에게 공평한 기회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활력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기반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